자, 우주 팽창의 빅뱅 과정을 보면은, 자, 첫 번째, 우주의 생성은 약 138억 년 전 고밀도, 고에너지인 한 점이 폭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주가 생겼는데, 자,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 요거. 자, 빅뱅 3분 내에 3분이야. 네. 있었던 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자,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자, 초기에는 기본 입자가 존재했어요. 자,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쿼크 6종류하고 가벼운 입자라 그래서 경입자라고 해서 이게 6종류가 있었거든. 네.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어땠냐면, 자,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드는데, 자, 첫 번째 양성자는 업쿼크라 그래서 유쿼크라고 불러. 유쿼크가 2개, 뒤쿼크와 다운쿼크라 그래서 요게 1개가 결합돼 있어. 유쿼크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짜리고 뒤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짜리예요. 그러면 3분의 4에다가 3분의 1 빼니까 3분의 3이니까 양성자는 플러스 1이 나오지. 네. 그래. 근데 중성자는 유커크가 1개, 디커크가 2개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자, 그리고 빅뱅 초기에는 우주 온도가 매우 높았어. 자, 매우 높아서 어떤 반응이 서로 일어났냐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서로 양성자는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는 또 양성자가 되는 반응이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되는 반응이 동일하게 진행이 돼 있었어.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양성자는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가 되는 거고, 중성자는 양성자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자, 주변이 매우 온도가 높을 때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는 비율이 서로 동일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자, 초기에는 양성자 수 대 중성자 수가 1대 1로 존재했어요. 알겠니? 네. 자, 그런데 우주 온도가 점점 낮아져. 자,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힘들어지지.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 되는 반응이 억제가 돼요. 자, 억제가 되면 이제 무엇의 개수가 훨씬 더 많겠니? 중성자 수가 더 적어요. 그렇지. 중성자가 더 적어져. 양성자 수 대 중성자 수가 7대 1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렇게 7대1이 된 다음에 자, 빅뱅 3분 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 빅뱅 3분 후 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자, 그럼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양성자야. 자, 그 다음에 중성자는 7대1로 존재해. 이게 중성자예요. 이해됐니? 네. 이게 양성자. 양성자가 바로 뭐냐면 수소 원자핵이야. 그리고 이게 중성자야. 자, 그런데 잘 봐.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가 결합한 이 4개의 동그라미가 이게 헬륨 원자핵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건 빅뱅 3분 후에 일어난 일이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질량은 있지. 네.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거의 똑같아. 알겠지? 네.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 수소 원자핵과 질량 대 헬륨 원자핵 질량은 몇 대 몇이 되니? 수소는 어? 12대 12대. 1. 12대 1이 아니고 4지 4. 아, 질량. 네. 질량. 그러면 네. 3대 1이지. 네. 자, 요게 자 빅뱅의 한 증거야. 자, 그래. 여기다 하나 또 써보자. 수소 원자 핵수 대 헬륨 원자핵 수는 12대 1이에요. 숫자는 12대 1이지만 질량은 12대 4니까 3대 1이 있고 3대 1인 이게 바로 빅뱅의 한 증거야. 이해됐죠? 네. 요거 쓰고 그 다음에 빅뱅 38만 년 후 세 번째 자 빅뱅 38만 년 후에 우주 온도가 3000K가 돼요. 자 우주 온도가 3000K로 낮아지다 보니까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겨요. 중성 원자가 만들어져. 자, 이때 잘 봐야 돼. 자, 이때 우주는 불투명 상태에서 투명으로 변해. 자, 투명하게 돼. 그러면 이때 왜 불투명했냐면 또한 자, 이때 물질 속에 갇혀 있던 빛이 전 우주로 방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주가 투명해진 거야. 이해됐어? 네.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전 우주로 방출된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 자, 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가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 이게 바로 빅뱅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을 알았으면 그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빅뱅의 증거를 배울 거야. 네. 자, 그 뒤쪽으로 지금 여기까지 거기다 써놔야 돼. 네, 써놨어요. 썼으면은 넘어가세요. 네. 자, 빅뱅 우주의 증거로 들어가자. 지워도 되지? 네. 자, 빅뱅 우주의 증거. 자, 두 번째. 자, 빅뱅 우주의 증거는 첫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자, 우주 배경 복사.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자, 거기 그대로 나와 있네. 빅뱅 38만 년 후 원자가 형성되면서 물질로부터 빠져나와 우주 전체로 균일하게 퍼져 있는 빛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빅뱅 38만 년 후 우주가 3000K로 온도가 낮아져 물질 속에 자, 갇혀 있던 빛 에너지예요. 빛이 전 우주로 빠져나와 거의 고르게 분포하는 에너지,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렀어. 자, 그럼 누가 예측을 했느냐? 예측은 가모프라고 얘기하는데, 자, 가모가 예측을 했어요.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는, 자, 방출된 에너지는, 자, 파장이 길어져, 점점. 현재는 거의 3K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선으로 존재할 것이다. 복사선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이거를 관측한 사람들이 있어. 관측은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니? 펜지어스와 윌슨이라고 나와 있죠. 네. 펜지어스와 윌슨은 자, 쉽게 말하면 전 우주에서 전파로 관측을 한 거야.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안테나야, 안테나로. 전 우주에서 고르게 약 3K 물체가 또는 2.7K라고도 불러. 물체가 방출한 하는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분포를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우주에서 3K 물체가 방출한 복사선이 관측되더라 라는 얘기야. 그 2.7K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선의 파장과 일치한다 라고 나와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그래프를 쫙 봐봐. 2.7K 복사 곡선 해놓고 자, 관측할 때 파장은 7.3cm다 라고 나와있죠. 네. 그래. 이거를 관측을 해낸 거야. 그리고 설명을 한번 봐볼 테니까 보자.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일 때 방출되었던 복사로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온도가 낮아지고 파장이 길어져 현재는 약 2.7K 복사로 관측되고 있다. 자, 1964년 미국의 펜지어스와 윌슨은 통신위성 전파 망원경으로 우연히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같은 세기로 나타나는 약 7.3cm 파장의 전파를 발견하였는데 이것이 곧 빅뱅 우주론에 예상했던 우주 배경 복사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밑에 봐봐.
자,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측정 장비도 발달했죠. 네. 자, 거기 펜지어스와 윌슨의 지상 관측에서는 전 우주에서 그냥 뿌옇게 다 관측됐는데 코비 위성, 코비 망원경, 그 다음에 WMAP 망원경, 그 다음에 플랑크 망원경으로 갈수록 우주에서 측정되는 에너지가 아주 자세히 관측이 돼요. 알겠냐? 네. 자, 이게 빅뱅 우주의 증거, 우주 배경 복사야.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예요.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자, 이거는 자,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과 자, 관측하여 자,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알아낸 거야. 알겠니? 네. 거기에 보면은 예측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자, 우주 초기에 생성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었다가 자, 핵융합 후 남아있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이었죠. 네. 그거를 선 스펙트럼으로 확인한 질량비가 3대 1임이라는 걸 알아낸 거잖아. 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다 발견을 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거기까지는 이제 해결되지? 네. 자, 근데 빅뱅 우주에 한계가 있어. 자, 빅뱅 우주론의 한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우주의 지평선 문제예요. 자,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는 건 뭐냐면 자, 우주에 아까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고르게 분포한다 그랬지? 맞니? 네.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전 우주에 고르게 분포하려면 자, 우주는 끝과 끝에서 물질, 에너지 등의 정보 교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균일해야 되죠. 네. 자, 근데 우주는 팽창하면서 밀도가 어떻게 돼? 줄을. 밀도가 감소한다 그랬지? 네. 그러면 자, 쉽게 얘기하면 이 우주가 이게 우주라고 해봐. 요 우주의 끝과 요 끝은 너무 멀잖아. 네. 너무 멀리 있는데 여기 있는 물질 에너지, 여기 있는 물질 에너지가 서로 교환이 될까? 안 돼. 우리가 보면은 교환이 어려워. 너무 머니까. 근데 어떻게 우주가 아주 고르게 전체가 물질이 고르게 돼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어? 네. 이게 우주의 지평선 문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주의 편평성 문제. 자, 우주를 지금 현재 살펴보면 평평하단 말이야. 자, 우주는 거의 평평해.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평평하려면은 특정한 밀도값을 가져야 돼.
자, 이처럼 우주가 평평하려면 특정한 밀도 값을 일정하게 가져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자, 우주는 팽창하면서 밀도가 어떻게 된다고? 줄어요. 그래, 줄어들잖아. 네. 그러면 특정한 밀도 값을 가질 수 없잖아. 네. 그래, 그걸 설명 못하는 거야. 아, 자, 그 다음에 자기 홀극 문제. 자, 자기 홀극이라면은 자, 자석은 N극과 S극이 반드시 함께 존재하지. 네. 근데 N극만 또는 S극만 가진 자기가 존재해야 돼요. 자, 빅뱅 우주에서는 이게 존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근데 지금까지 이게 발견이 안 돼. 자, N극만 가진 자석, S극만 가진 자석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발견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네. 설명할 수 없는 거지. 네. 그래. 빅뱅 우주의 한계야. 그러면 자, 승우야. 이 빅뱅 네. 우주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우주론이 나오겠죠. 네. 그게 급팽창 이론이야. 아, 자, 급팽창 이론,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자, 빅뱅 우주론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이 된 거야. 그래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자, 거기 한번 봐봐. 자, 첫 번째 빅뱅 급팽창 전은 자, 거기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도 좋아. 자, 급팽창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요거야. 이게 우주의 크기. 그런데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급팽창 후에는 자, 이게 우주의 크기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급팽창 전에는 우주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지? 네. 맞니? 네. 작았다. 그러면 크기가 작았으니까 자, 물질 교환 등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우주의 끝과 요 우주의 끝은 크기가 작으니까 여기서는 교환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렇게 교환이 가능하니까 이 우주는 급팽창 전 우주는 특정 밀도도 가질 수 있죠. 네. 그래. 물질이 서로 양 끝에서 양 끝까지 다 교환이 된단 말이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설명이 되잖아.
자, 우주의 지평선 문제하고 우주의 평평선 문제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되거든요. 맞아? 네. 그리고 자기 홀극은 우주 팽창으로 인해 관측 가능한 밀도보다 감소했어요. 네. 그래서 관측 가능한 밀도보다 더 감소했으니까 관측이 어때? 어려워요. 관측되지 않죠. 알아요. 그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해결을 한 거야. 이해됐어? 네. 이게 급팽창 이론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가속 팽창이 나온다. 자, 가속 팽창이라고 하는 건 뭐야? 팽창 속도가 점점점 빨라진다 이런 얘기죠. 네. 가속 팽창 이론을 볼 거야. 자, 가속 팽창. 자, 첫 번째. 가속 팽창을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봐봐. 자, 우주는 중력 때문에 팽창 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자, 잘 봐. 우주는 팽창 속도가 중력 때문에, 자, 물질들이 한 점에서 폭발해서 흩어져도 이 물질 간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네. 그러면은 다시 모이려고 하겠지. 네. 그러면은 우주로 흩어지는 속도가 점점점 감소하겠지. 네. 그래서 팽창 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어요. 네. 예상되었으나, 자, 그런데 결과, 초신성의 관측 결과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자,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자, 이게 바로 가속 팽창하는 것을 의미해. 그리고 또 무엇을 관측했는지 봐봐. IA형 초신성 관측을 했는데, 자, 얘가 점점 속도가 느려진다면, 자, 속도가 일정한 속도보다 멀어지는 것보다 더 가깝게 있죠. 네. 잘 봐. 우주 팽창 속도가 감소한다면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일 때보다, 그러면 IA형 초신성은 가깝게 있겠죠. 네. 더 밝게 관측이 돼야 되지. 네. 그래, 더 밝게 관측되어야 하는데, 자,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보다도 더 어둡게 보여. 어둡게 관측이 돼.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보다 더 멀리 있다는 뜻이죠? 네. 맞니? 네. 더 멀리 있으려면, 자, 팽창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이런 뜻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게 바로 가속 팽창하는 우주예요.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봐. 거기 보면은 빅뱅 한전부터 해서 급팽창 일어난 다음에 자, 우주가 뿌옇게 전부 다 불투명했다가 그 다음에 원자 핵이 만들어지면서 우주에 투명하게 변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네. 그러면서 우주에 막 별들부터 해서 막 이렇게 나와 있지? 네. 그 그림을 한번 봐주면 되고. 자, 이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한번 보면 돼. 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이제 거의 지구과학 3단원의 끝이다. 자, 첫 번째 보통 물질이 있어요. 자, 보통 물질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물질이야. 네. 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물질을 모두 보통 물질이라는데 이 보통 물질은 우주에 매우 적은 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나무, 양성자, 별, 뭐 중성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보통 물질이야. 네. 그런데 두 번째, 암흑물질은 빛을 내지 않아요. 네.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해. 이런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자,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하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암흑물질도 보통 물질처럼. 네. 알겠니? 그러면 세 번째. 자,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존재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겠지. 네.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나선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선은하 회전 속도 곡선은 어떻게 예상되었냐면, 자,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자, 은하의 회전 속도가 자, 점점 느려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거의 일정해요. 이게 바로 암흑물질 때문에 회전 속도가 거의 일정하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한번 보자. 이게 거리고 이게 회전 속도라고 하면은 자, 예상한 거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할 것이다. 이게 예상한 거야. 그랬는데 실제로 관측 결과는 거의 일정해 이렇게. 그 얘기는 나선 8쪽에도 암흑물질들이 있어서 이 암흑물질의 중력에 의해 회전 속도가 감소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니? 네. 두 번째는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자,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자, 암흑물질이 분포하는 곳을 지나는 빛의 경로가 중력에 의해서 휘어져요. 자, 암흑물질 근처를 지나는 빛의 경로가
중력에 의해 변하더라 이런 얘기야. 자,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암흑물질이 있다고 보자. 자, 여기에 빛이 이렇게 출발한 빛은 원래는 그냥 지나가야 되지. 네. 근데 암흑물질을 지날 때 이게 경로가 이렇게 휘어져서 자, 우리 지구로 들어올 수 있더란 얘기야. 그게 뭐냐면 암흑물질이 중력으로 작용해서 빛을 끌어당긴 거죠. 네. 그것도 역시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 수 있는 현상이야. 그 다음 세 번째. 자, 은하단에 속한 은하. 자, 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하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죠. 네. 자, 왜냐면 허블의 은하를 보면은 허블의 은하 속도를 보면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적색 편이가 나왔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은하 간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면 중력이 약해져. 은하단에서 자, 은하단이라고 하는 건 은하들이 모여 있는 걸 은하단이라고 하는데 이 은하가 은하단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자, 이탈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알겠니? 네. 네, 이게 다 암흑물질의 존재예요. 그래서 암흑물질 존재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알아냈어. 자, 그러면은 암흑에너지라는 게 또 나온다. 자, 암흑에너지, 도대체 암흑에너지가 뭐야? 자, 암흑에너지 보자. 중력에 의한 수축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봐봐. 자, 중력에 의한 수축이라는 것은 우주 안에 있는 물질들은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팽창시키는 어떤 에너지가 없다면 우주는 중력에 수축해야 한다. 맞죠? 네. 자, 우주를 이루는 물질 간에는 중력이 작용하므로 팽창시키는 힘이 없다면 우주는 수축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자, 관측 결과 어떻게 됐어? 자, 읽어보자. 자, 우주는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네. 우주는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게 가속 팽창이죠. 네. 우주는 더 팽창 속도 빨라지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중력을 합친 것보다 어떤 큰 힘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네. 자, 이는 중력의 합보다 큰 힘으로 네.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게 바로 뭐냐? 암흑에너지다. 자, 이 암흑에너지는 뭐냐면 우주의 빈 공간에서 나타난다. 자, 잘 봐. 우주의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로 가속 팽창의 우주의 원인이 되는 거야. 원인.
자, 그럼 봐봐. 우주는 자, 생각을 해봐. 팽창하면 할수록 빈 공간이 커지지. 네. 그러면 팽창할수록 빈 공간이 커지면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는 더 많겠지. 네.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더란 얘기야. 이게 가속 팽창하는 우주의 에너지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역할. 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역할이 뭐냐. 네. 자, 첫 번째 암흑물질. 자, 암흑물질은 보이지는 않지만 중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중력의 작용으로 물질을 끌어당겨 우주 초기에 별과 은하가 생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질량을 가져. 자, 우주 초기에 자, 별과 천체를 만드는데 중력으로 작용해. 왜냐하면 자, 성운의 중력 수축에 의해서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지. 맞냐? 네. 그래, 그 성운의 중력 수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모두 암흑물질이다 이런 얘기야. 됐지? 네. 지금 집중하고 있지? 네. 자,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 자, 암흑에너지의 역할은 뭐라고? 가속 팽창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죠. 네. 쉽게 말하면 우주의 가속 팽창의 원인이다. 알겠니? 네. 자, 그러니까 자, 초기에는 자, 우주 팽창 초기에는 빈 공간이 적죠. 네. 자, 팽창할수록 빈 공간이 커져요. 암흑 에너지의 양도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게 되겠지? 네. 이게 바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우주의 미래는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우주의 미래 중에 자, 첫 번째 우주의 구성 요소 나오지? 네. 자, 구성 요소 중에 이거 세 가지 꼭 알아야 돼. 자, 보통 물질은 약 4.9%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암흑 물질은 26.8%.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68.3%.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에너지가 암흑 에너지죠. 네. 자, 이게 바로 우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우주의 구성 요소야. 자, 그러면 이제 우주의 미래는 몇 가지 미래가 있느냐? 자, 거기에 두 번째 우주의 미래. 자, 우주의 미래 중에 자, 첫 번째 임계 밀도라는 게 나왔니? 네. 자, 임계 밀도는 무엇을 임계 밀도라고 하는지 봐봐. 암흑 에너지가 없는 우주가 팽창하다가 이게 중요해. 암흑 에너지가 없는 우주가 팽창하다가 자,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서서히 감소해요.
네. 속도가 서서히 감소하다. 자, 크기가 자, 속도가 감소하다가 멈춰요. 그러면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지. 네. 일정하게 유지될 때의 우주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불러. 알겠니? 네. 자, 이게 임계 밀도인데 그러면 두 번째 우주 미래를 보면 우주 미래는 지금 여기에서도 암흑 에너지가 없는 상태. 자, 암흑 에너지가 없을 때 세 가지 미래가 있어요. 자, 열린 우주. 그 다음에 닫힌 우주. 그 다음에 평탄 우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자, 그러면 열린 우주는 자, 임계 밀도하고 우주 평균 밀도 따질 때 임계 밀도가 우주 밀도보다 커요. 자, 우주 밀도가 작을 때 이렇게 영원히 팽창하는 거야. 이 경우는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야. 알겠니? 네. 자, 이거를 음의 공류를 갖는다라고 불러요. 음의 공류를 갖는다. 음의 공류를 갖는 게 뭐냐면은 말 한 장 같은 거 있죠? 네. 자, 말 한 장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지? 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 자, 요게 말 한 장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네. 자, 그리고 닫힌 우주는 임계 밀도보다 우주 밀도가 커. 그러면 우주의 밀도가 크면은 우주의 중력이 크다는 얘기거든. 네. 이거는 팽창하다 다시 수축하는 우주야. 네. 자, 팽창하다 수축을 해요. 그리고 양의 공류를 갖는다. 자, 양의 공류를 갖는다. 그런데 이거는 구를 의미해. 양의 공류는 구. 근데 평탄 우주는 임계 밀도하고 우주 밀도가 같아요. 그래서 자, 팽창 속도가 감소하다가 0에 수렴해. 팽창 속도가 감소하다 0의 수렴이야. 0이라는 게 아니고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알겠니? 네. 그리고 공률이 0이라고 불러요. 공률은 0.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주의 미래야. 자, 임계 밀도와 우주의 밀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가 시간이고 네. 여기가 우주의 크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된 게 열린 우주. 자, 열린 우주는 계속 증가하네. 그치? 네. 그리고 여기가 현재라고 하면 평탄 우주. 자, 그리고 요게 닫힌 우주야. 자, 현재 우주의 크기는 다 똑같죠? 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우주까지 해서 팽창 속도가 가장 빠른 우주는 이 세 가지 중에 누군지 알겠니? 요게 시간이에요. 걸린 시간.
가장 빠른 우주는 어, 현재 닫힌 우주. 그렇지. 자, 요게 나이니까 나이가 제일 작고 우주의 크기는 똑같잖아. 네, 그래서 팽창 속도가 닫힌 우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평탄 우주 그 다음에 열린 우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이제 마지막 넘겨보세요. 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주 팽창의 실제 모습이 나와 있죠. 맞니? 네, 자, 우주 팽창의 실제 모습 보면은 자, 첫 번째 우주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역시 시간이고 여기는 우주 크기야. 자, 여기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벌어지지. 맞니? 네, 이게 가속 팽창하는 우주예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우주론이야. 자, 그런데 여기가 현재라고 할 때 자, 속도가 거의 일정한 우주는 이렇게 되지. 네, 팽창 속도 일정.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는 우주는 암흑 에너지 고려 않을 때.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이해됐니? 네, 자, 가속 팽창은 암흑 에너지가 있는 상태죠. 네, 그거 한번 거기에서 한번 보자. 접선의 기울기는 현재가 미래보다 작고 우주의 팽창 속도는 현재가 미래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는 가속 팽창에서 네, 그래. 그런 말이 있잖아. 이해됐어요? 네, 그래. 거기에 기울기를 보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밑에 설명만 읽어보자. 과학자들은 최근의 관측 자료를 근거로 현재 우주는 평탄하지만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처럼 우주의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trọng力으로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주는 최근의 관측 결과로 분석하여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가속 팽창의 우주임이 밝혀졌다. 또한 우주의 크기가 0이 되는 점이 대폭발이 일어난 시점으로 현재부터 이 점까지의 시간으로 우주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주의 나이는 가속 팽창 우주 모형으로 추정한 값이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평탄 우주 모형으로 추정한 값보다 많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 그래서 우리가 평탄원 전체가